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한때 김연경의 후계자로 불리며 클러치 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선수. 연봉 7억 7,500만 원을 받는 페퍼저축은행의 박정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박정아의 상황을 숫자로 들여다보면 이걸 단순히 슬럼프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격 성공률 26.9%, 14경기 연속 한 자릿수 득점. 올 시즌 공격 지표 상위 10위 안에 단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먹튀라는 말이 나온 지도 꽤 됐고 조심스럽게 은퇴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정아가 이번 시즌 종료 후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성적표를 들고 박정아를 원하는 팀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끝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박정아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숫자와 흐름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올 시즌 박정아의 성적을 보면 팬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공격 성공률 26.9%. 이는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다고 넘길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박정아는 데뷔 이후 단 한 시즌도 공격 성공률이 3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내내 20%대에 머물고 있고 특히 4라운드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19%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흐름입니다. 지난해 11월 13일 흥국생명전 이후 무려 14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연봉 7억 7,500만 원을 받는 팀의 주포이자 에이스가 거의 2달 가까이 한 경기에서도 10점을 넘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시즌 누적 득점은 141점. 공격 관련 어떤 지표에서도 리그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픈 공격 시도 자체는 적지 않지만 성공률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블로킹에 막히며 팀의 흐름을 끊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과거의 클러치 박이라면 중요한 순간 한 방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박정아에게서 상대 블로커들이 느끼는 위압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리그 내에서의 입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박정아의 부진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선수는 FA로 페퍼저축은행에 합류하며 김연경과 함께 당시 리그 최고 연봉인 7억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구단의 기대는 명확했습니다. 어려운 순간 한 점을 책임질 수 있는 해결사, 젊은 선수들을 이끄는 중심축, 그리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이름값. 하지만 올 시즌 페퍼저축은행의 공격 흐름을 보면 박정아는 더 이상 팀의 중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득점의 대부분은 외국인 선수 조이가 책임지고 있고 박정아는 공격 시도 대비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자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팀이 밀리거나 추격해야 할 상황에서도 공은 박정아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는 감독이나 세터의 신뢰 부족이라기보다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결과의 문제입니다. 연봉은 과거의 커리어와 명성을 반영하지만 코트 위 평가는 철저히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비교로 이어집니다. 같은 금액을 받는 김연경은 팀을 완승으로 이끌고 있는데 얘 박정아는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박정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다림에서 점점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물음표가 따라붙는 시선. 물론 그동안 박정아에게는 늘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표팀 차출로 인한 휴식 부족, 시즌 초반에 느린 스타트, 시간이 지나면 분명 올라올 거라는 기대.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조용하다가도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공격 성공률과 득점이 함께 올라가며 중요한 경기에서 존재감을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수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점프 타이밍과 체력입니다. 예전처럼 블로커를 눌러찍는 장면은 거의 사라졌고 전위에서의 높이 싸움에서도 더 이상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 못합니다. 상대 팀들은 이제 박정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집중 견제 대상에서도 빠졌고 때로는 단일 블로킹이나 간단한 수비 위치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박정아는 이제 만 33세. 회복 속도와 순간적인 폭발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보완할 새로운 무기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격 패턴은 여전히 단조롭고 범실 위험은 높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맡기기에는 성공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진은 일시적인 하락이라기보다 커리어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정아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다시 FA 자격을 얻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너무나도 냉혹하다는 겁니다. 공격 성공률 20%대, 시즌 내내 두 자릿수 득점이 없는 성적, 그리고 더 이상 팀의 확실한 1옵션이 아닌 상태로 FA 시장에 나서게 됩니다. 과연 이 성적표를 보고 박정아를 영입하려는 팀이 있을까요? 이제는 이름값만으로 거액을 지불하는 구단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높아지고 아시아 쿼터까지 활용해야 하는 V리그 구단들은 고액 연봉 국내 선수에 대해 훨씬 더 냉정해졌습니다. 박정아를 영입한다는 건 높은 연봉과 보상 부담을 감수하면서 동시에 즉시 전력으로 활약하길 기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치와 경기력을 놓고 보면 그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대폭 삭감된 연봉의 1년 계약, 혹은 기존 팀과의 현실적인 재계약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은퇴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당장 은퇴가 현실적인 선택은 아닐지라도 FA 시장에서 외면받는 순간 선수의 커리어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정아에게 이번 시즌은 단순한 부진의 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제 박정아에게 남은 건 이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김연경의 후계자라 불렸고 클러치 박이라는 별명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공을 맡았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과거를 담보로 현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명성의 연장이 아니라 시험대에 오른 한 선수의 현실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팀의 상징적인 선수를 더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역할 조정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